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라스틱과 함께 알아보는 Observability A to G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최근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서 화두인 Observability의 개념과 또 이 Observability라는 개념을 기업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엘라스틱의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민입니다. 저는 엘라스틱의 데브렐 팀에서 데벨로퍼 애드버킷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테크 에반젤리스트로 엘라스틱을 사용하는 개발자분들과 개발자 커뮤니티에게 소개를 드리고 또 개발자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그런 일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라스틱은 작년에도 저희 올쇼TV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 활용법과 또 마이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활용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엘라스틱은 이제 2012년에 엘라스틱 서치라는 검색 엔진을 처음 개발한 회사고요. 엘라스틱 서치가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로그 분석이라던가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곳에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엘라스틱에서는 그 엘라스틱 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와 이제 데이터 수집기인 빛이나 로그스테이시 같은 에이전트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잡아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쪽,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옵서버빌리티, 그리고 보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옵저버빌리티라는 단어가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옵저버빌리티가 과연 무엇인지 잘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빌리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요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 발생했던 문제를 추적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 진행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엘라스틱과 함께 알아보는 Observability A to G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 Observability 이게 어떤 개념이고 현재 IT 기업들에서는 어떤 트렌드로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observability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 들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2018년에 있던 저희 엘라스틱에서 했던 컨퍼런스에서 저도 사실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모니터링, 뭐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 분석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observability로 가야 한다는 그런 트렌드가 또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observability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observe 그리고 ability 이렇게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성어인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observe는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볼 때 좀 관찰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을 다 이해할 때까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observe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ability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observability는 시스템을 내가 속속들이 다 시스템의 속성을 알 때까지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observabilit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에는 옵저버라는 그런 유닛이 있습니다. 옵저버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상대방의 진영을 가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오는 그런 정찰기인데요. 어떤 전투에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찰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할 때도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긴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전체를 정찰하는 그런 것이 이제 observabilit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또 통합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얼마나 빠르게 이 수정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옵저빌리티가 기존에 사용되던 모니터링과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존에도 이제 모니터링은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모건 윌리스라는 분이 Building Modern Python Application on AWS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을 좀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모니터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보는 행위고요.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 이 데이터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할지, 이 데이터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 이상의 단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옵저버빌리티가 등장하게 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저버빌리티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하실 뭐 옵저버빌리티 업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옵저버빌리티는 시스템의 속성을 잘 아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니터링은 옵저버빌리티에 포함되는 이제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니터링은 사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측정하고 확인하는 행위고,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해서 시스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옵저버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가져야 할 통찰력이 바로 옵저빌리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옵저빌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시중에 다양한 옵저버빌리티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엘라스틱에서는 그 옵저버빌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로그, 매트릭,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각각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로그 데이터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록을 하도록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로그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방문을 했는지, 그 페이지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기록된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바로 기록된 그 시간, 해당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수준에서 기록이 되고, 기록하는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포맷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포맷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유사하지만 매트릭은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이게 16시 10분, 16시 20분, 16시 3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기록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트릭은 어떤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에이전트가 주기적으로 그 값을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CPU 사용량이라던가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의 남은 용량, 이런 것들을 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트렌드를 보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건 같은 것들을 찾고 이제 경고 같은 것들을 만들기에 좀 유의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에 기반하지만 이제 컨테이너 환경, 지금처럼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많이 활용하는 곳에서는 그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잘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입니다. 트레이스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레벨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요. 각각의 트랜잭션마다 이제 그 프로그램 컴포넌트에서 어떤 일이 실행이 됐고 그 어떤 펑션이 실행이 됐는지,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스 데이터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고 이 트레이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을 이제 그 APM이라고 하는데요. 엘라스틱의 그 APM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 처음과 끝을 잘 구분을 하고 이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이제 인스트루먼트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위에 데이터와 아래 데이터만 따로따로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리퀘스트가 발생할 시간과 그 해당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발생할 시간을 잘 봤더니 이제 시간의 차이가 12초 정도가 걸렸어요. 어떤 펑션 하나가 실행되는데 12초나 걸린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뭐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이 와서 그 오류 코드가 왔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데이터는 그 처음과 끝을 같이 잘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단일 트랜잭션 하나에 뭐 몇 가지의 스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그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처럼 여러 가지 한 펑션이 다른 펑션을 또 호출하고 다른 펑션을 또 호출하고 이런 경우에는 트랜잭션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 트레이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저버빌리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서버에 로그 형태로 기록되는 그런 요청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실제로 어디서 오류가 야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매트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이런 상세 내역을 기록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APM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라든지 백엔드라든지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그 시스템 캐시라든지 이런 곳에 각각의 이제 필요한 곳에 적지적소에 APM, 로그, 매트릭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APM 도구들, 뭐 매트릭 분석 도구들, 로그 분석 도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떤 것부터 봐야 되는지 지금 화면 봐도 이제 숨이 턱 막히게 되는데요. 엘라스틱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로그 데이터, 그리고 매트릭 데이터, 그리고 APM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라스틱의 좀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옵저빌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거네요. 마지막에 그 엘라스틱이 이런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엘라스틱만의 옵저빌리티 솔루션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엘라스틱 옵저빌리티의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엘라스틱 전체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에서는 현재 이제 세 가지의 주요 솔루션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리고 엘라스틱 옵저빌리티, 그리고 엘라스틱 시큐리티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인프라인 엘라스틱 스택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데이터는 전부 다 엘라스틱 서치 안에 저장이 되고 그 안에서 쿼리가 되고요. 그리고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UI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치와 로그스탯이라는 데이터 수집기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로 설치도 가능하고 저희 엘라스틱에서 직접 제공하는 엘라스틱 클라우드라는 사스 서비스에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툴들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설치형 사스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자, 엘라스틱 중에서 그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옵저버빌리티의 영역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를 옵저버빌리티라는 단어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번역도 이제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측성, 뭐 관측 가능성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엘라스틱에서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통합 가시성이라고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통합 가시성이라는 이름으로 옵서빌리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옵서빌리티의 주요 역할은 그 문제 해결 시간, mean time to repair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페일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뭐 복구에 1시간 걸렸던 거를 1분, 뭐 10초 이렇게 더 줄이는 것으로 그 목적을 하고 있고요. 옵서빌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제 APM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에서도 이제 매트릭이나 로그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스템 인프라에서도 매트릭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저장소 같은 거에서도 이제 로그나 뭐 매트릭, APM 등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운영 조직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어요. 그 많은 팀들이 있고 각 팀들이 봐야 할 그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데이터를 주목해서 보는 팀들이 있고요. 매트릭 데이터를 주목해서 보는 팀들이 있고 이제 주로 개발 조직은 이제 APM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 사용자의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보는 조직들은 이제 뭐 시스템 가동 여부를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그런 조직들도 있을 거고, 각 조직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라스틱 옵서버빌리티를 사용을 하면은 이 도구들을 한 군데에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가지게 되는 장점들이 있는데,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이제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세일즈 조직이 보는 그런 KPI 화면, 그리고 개발 조직이 보는 그 시스템 모니터링 화면,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따로따로 볼 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같이 보게 되면 또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스템 CPU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갑자기 막 많이 올라갔을 때 그 CPU가 많이 올라가면서 자바 흰 메모리에 뭐 오류가 생기면서 시스템 성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사용자 페이지에 열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서 이것이 우리 회사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라스틱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엘라스틱 머신러닝은 이제 이상 징후 탐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탐지를 이용을 해서 이상 징후 탐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다 같이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라스틱의 이제 알림 경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또 알림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트레이스 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로그 데이터도 그렇고, 개발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록할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는 이제 데이터 통합 스키마 작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 이제 줄여서 ECS라고 부르는데요. ECS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 필드를 이제 GitHub 밑에 이제 엘라스틱의 ECS 안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엘라스틱을 지금 사용해보고 싶은데 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ECS 포맷에 맞춰서 또 데이터를 제공을 하시거나 하면은 이걸 또 엘라스틱으로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옵서버빌리티의 목표는 지금 빠르게 이슈를 파악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상 징후를 탐색을 해서 이제 그 명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찾아서 이것을 이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에서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언어와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자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고 언어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그 트레이스 데이터라든지 텔레메트리 데이터 같은 것들을 기존에 이제 또 사용되던 많은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로 CNCF 조직에서 보통 주도를 해서 저희가 오픈 트레이싱이라든지 예거라든지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그 표준 프로토콜들이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엘라스틱에서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여기서 이 형식에 맞춰서 제공한 그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제 엘라스틱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가시성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의 오버헤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에서 또 엘라스틱 APM의 또 큰 장점 중 하나가 분산 추적을 잘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처럼 여러 가지 다른 펑션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호출하는 곳에서 처음 엔드 투 엔드의 기능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디서 병목인지를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맵을 통해서 이제 종속성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동 시간 모니터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가동 중이고 어떤 서비스가 이제 내려갔는지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탐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기능이 그 저희가 엘라스틱이 처음에 머신러닝을 개발할 때는 머신러닝 기능이 별도의 그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머신러닝 기능이 엘라스틱의 다양한 뭐 APM, 로깅 모든 분야에 다 속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은 처음에 검색엔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색엔진 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쿼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쿼리들도 모든 메뉴들에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PM이라던가 프론트엔드라던가 매트릭, 로그 모든 메뉴에서 다 그 엘라스틱의 이런 강력한 쿼리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다 이제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통합 가시성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노테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 개발자분들이 아니면 배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운영자가 보면서 이게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벤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내포를 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알람 기능을 통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슬랙이라던가 지라라던가 이제 이메일 같은 것들 그리고 웹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데모를 통해서 이 기능들을 이제 일부 보시면서 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데모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엘라스틱에서는 이번 데모에서는 그 힙스터라고 하는 이런 쇼핑몰을 예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엘라스틱 옵저빌리티를 사용하는 그 힙스터인데요. 이 힙스터는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부티크라고 하는 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대로 따라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이 쇼핑몰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온라인 부티크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메일 서비스, 뭐 체크아웃 서비스, 프론트엔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동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서비스들을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Go, 어떤 것들은 Node.js, 어떤 것들은 Python, Java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모는 실제 사이트처럼 동작을 해요. 그 장바구니에 그 물건을 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이렇게 재현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힙스터숍,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이 데모 페이지인 힙스터숍의 운영팀은 키바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로그, 그리고 매트릭, 그리고 APM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바나 대시보드에서 특정 서비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것으로 그 서비스의 내용을 이렇게 매트릭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쿼리 창에다가 필요한 쿼리들을 작성을 해서 그 쿼리의 그 대시보드를 또 이제 바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네임이 이메일 서비스인 매트릭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쿼리 창에 추가를 해서 이메일 서비스인 매트릭과 로그와 트레이스 데이터만 또 추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힙스터 온라인 스토어 앱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제 10티어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캐싱을 위해서 레디스 캐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엘라스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일 빗, 매트릭 빗, APM 등을 이제 이 서비스 전반적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파일 빗과 매트릭 빗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애드 서비스, 카트 서비스, 뭐 레코멘데이션 서비스 이런 곳에는 전부 다 APM 에이전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캐시에는 또 이제 파일 빗과 매트릭 빗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합니다.
자, 이제 슬랙에서 이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슬랙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알림을 보시면은 이제 애드벌트 서비스에 그 high mean transaction duration이라고 해서 그 트랜잭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경고 메시지가 왔어요. 경고 메시지를 보면은 그 광고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광고 서비스는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서 그 해당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엘라스틱 안에 그 서비스 웹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어떻게 서로를 호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큰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고, 그리고 그 서비스들이 각각 어떤 언어로 개발되었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가 되는 애드벌트 서비스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어노멀리 디텍션 기능에서 지금 스코어가 92점으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어노멀리스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 이상 징후 탐지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엘라스틱의 머신러닝 화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루 종일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이상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눈으로 일일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추이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닌 동작을 발생을 했을 때를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이제 기계한테 가르쳐서 하는 게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동안 데이터 패턴이 변하거나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그럴 때마다 이게 정상 범위를 스스로 그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정상이었지만 이제 현재는 정상적인 값들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게 되고요. 또 과거는 정상이었지만 반대로 현재는 비정상인 값들도 다 알아서 체크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스파이크가 이렇게 비정상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서비스 맵으로 돌아가서 서비스 디테일을 클릭을 해서 한번 이 애드벌트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머신러닝 화면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뭔가 오류들이 조금씩 스파이크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개발자가 남겨둔 애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 1.8.0이라는 글씨가 보이시는데 이때 버전 1.8.0 버전이 새로 배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전 버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1.8 버전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그렇다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 버전 1.8이 문제인지를 보기 위해서 코렐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렐레이션에 들어가서 그 보시면은 트레시홀드가 99% 이상일 때에 발생한 그 문제들이 대부분 서비스 버전 1.8.0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96% 정도의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이 서비스 버전이란 값이 좀 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correlation이라는 이 상관관계 기능은 다른 솔루션에는 잘 없는 기능인데요. 엘라스틱에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엘라스틱 검색 엔진이 있는 이제 significant term aggregation 기능을 응용해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이런 여러 가지 필드들을 바꿔가면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은 전체에 있던 레이턴시, 그리고 빨간색은 1.8.0에서 보인 레이턴시만 특정해서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getAs의 API 호출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고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아래 보시면 이제 오류도 한번 났었던 게 또 보이네요. 자, 대부분의 그 레이턴시들은 400ms에서 500ms 사이에 일어나는데 좀 오래 걸린 레이턴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해서 한번 보시면은 힙스터에 getAs라는 API가 호출됐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드벌트 서비스에서 커스텀 서비스를 호출하고 또 그 인폴드 서비스를 호출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호출한 것들이 이제 전체 트레이스가 한눈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문제가 되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프로덕트 그리고 아이디
있는 이 페이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프로덕트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는 이 페이지가 열릴 때 아까 보셨던 get as API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as API가 호출이 될 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시간이 무려 4,800ms가 걸렸어요. 거의 4초, 그 페이지 하나 열리는데 API 하나 호출하는데 거의 4초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전체 페이지 로드가 4,000인데 그 중에 이제 애드월트 서비스, 지금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애드월트 서비스가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3,000ms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4,800ms 중에 3,300ms가 이제 그 get as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그 맥락에서 이제 이 로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쌓인 그 소스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에서 쭉 보는데 여기서 그 상품에 보시면은 이제 캐시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보여요. 캐시에 2개 아이템이 추가가 됐고 1,002개의 아이템이 지금 캐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캐시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그 전체 뷰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인베스티게이트에서 이제 팟 로그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 전체 팟의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 보시면 쿠버네티스 팟 UID가 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그 애드월트 서비스가 돌아가던 그 팟의 로그들만 이렇게 그 쿼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로그가 굉장히 많아서 눈으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때 우리가 그 다시 한번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으로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노말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머신러닝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맨 위에 있는 애드월트 서비스 로그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어노말리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시가 쉽게 볼 수 있게 어노말리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보고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어노말리 종류를 그 머신러닝이 이제 카테고라이즈 해서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애드월트 서비스 로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애드월트 서비스는 자바로 만들어졌어요. 자바로 만들어졌는데 자바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게 아웃 오브 메모리 오류입니다. 흰 메모리 오류죠. 흰 메모리 오류가 좀 오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확장을 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바 힙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바 힙 오류가 이제 발생한 게 아까 그 화면에서 잠깐 오류가 났던 그 부분인데요. 이걸 뷰 이제 컨텍스트로 해서 보시면은 이 오류가 발생한 시점 부근의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 이벤트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아이템 캐시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는데요. 벌써 그 아이템이 30만 개가 넘게 쌓이면서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가 그 자바 힙 스페이스가 이제 메모리 에러를 일으켰어요. 자, 아이템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아이템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캐시 문제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자바 힙 메모리 오류를 일으킨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 전체 로그에서 내가 그 어떤 문제를 짐작하고 있다면은 직접 쿼리를 입력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힙 메모리 그 오류를 보기 위해 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아까 동일하게 그 힙의 오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뷰 컨텍스트를 해서 아까처럼 동일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서비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펜 메뉴로 돌아가고요. 이제 전체 서비스들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각각의 서비스들의 그런 그 에러 레이트라든지 간단한 지표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또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집 중인 모든 서비스들의 트레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애드버트 서비스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있고, 애드버트 팟에 보시면은 그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이런 식으로 흰 메모리 에러가 발생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컨슘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이것이 JVM 충돌 후에 다시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요. 지금까지 데모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먼저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림을 받았어요. 슬랙 알림을 받았고, 이 슬랙 메시지를 시작으로 엘라스틱 옵서빌리티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트레이스, 그리고 인프라 매트릭,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이용해 그 문제의 원인이 1.8.0 배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제 1.8. 이전의 배포를 잠시 롤백을 해서 변경된 코드를 잘 보고 그 문제를 야기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서 뭐 다시 배포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데모까지 잘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엘라스틱을 도입하려는 분들이 엘라스틱 강국지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엘라스틱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 비즈니스는 이제 그 기술 지원이에요. 엘라스틱은 그 처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엘라스틱의 기술 지원은 일반적인 기술 지원과는 좀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곳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엘라스틱에서는 그 단순히 고객이 일어난 문제들의 답변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엘라스틱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엘라스틱의 그런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 지원 엔지니어들이 고객과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를 좀 더 딥다이브하게 파헤치고 어디가 문제인지 같이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기술 지원을 하면서 제가 자주 예를 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엘라스틱이 지금 이제 상장까지 했고 굉장히 이제 잘 성장을 했는데 도움을 준 저희 고객이 이제 골드만삭스예요. 그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증권사인데, 엘라스틱이 처음에 이제 유료 제품은 하나도 없고 기술 지원 서비스만 있을 때부터 골드만삭스에서는 엘라스틱을 그 전사 시스템에 굉장히 크게 도입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도입을 하고 거기서 그 증권거래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뭐 이력서 검색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회계 시스템 이런 데까지 다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엘라스틱 기술 지원 엔지니어들과 함께 그 시스템을 다 처음부터 함께 빌드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엘라스틱에 없었던 그런 기능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엘라스틱에서는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엘라스틱에 굉장히 잘 알려진 아키텍처인데 핫, 웜, 콜드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자주 빠르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제 핫 노드에다가 넣고, 좀 오래돼서 이제 좀 그 쿼리가 빈번하지 않게 일어나는 거는 이제 웜 노드에다 넣고, 이런 그 아키텍처가 있는데, 처음에는 엘라스틱에도 이런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기존에는 안 하던 굉장한 그 수천 개의 노드를 대용량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엔지니어들이 엘라스틱에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짜고 싶은데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엘라스틱에서 그 기능을 받아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그 다음 버전의 릴리즈에 배포를 하고 하면서 골드만삭스 덕에 이제 엘라스틱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도 하드웨어 아키텍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 지원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회사에게는 이상적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엘라스틱에선. 그래서 엘라스틱의 기술 지원은 그런 좀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엘라스틱의 그 기본 기능들, 그리고 기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을 무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좀 많이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에는 그
엘라스틱 기술 지원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돌아가는데요. 엘라스틱 한국에 그 5분의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계세요. 한국말로 응대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해외에도 한국어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고, 이게 저희가 한국에 그만큼 고객이 많아서 한국 그 엔지니어만 뽑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기술 지원 엔지니어는 그 지역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단위로 뽑거든요. 근데 한국에 워낙 훌륭한 엔지니어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시아에서 뽑는데 한국에서 어플라이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에서 엘라스틱을 사용하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기술 지원 구독을 하셔도 그 영어로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전부 다 이제 한국어로 응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발생할 시 이제 저희 SLA에 따라서 뭐 가장 긴박한 경우는 1시간 내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과 이제 교육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컨설팅도 하시다 보면 엘라스틱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 배우시는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친절하게 그것들을 다 함께 가는 그 여정을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도와드리는 것을 저희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신 것들은 그 화면에 보이시는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그리고 아마 그 채팅창에 또 그 연락처가 올라갈 텐데요. 서베이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이 동영상을 보면 사용자의 경험까지 측정한다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데 그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유저 엑스페리언스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이름은 이제 유저 엑스페리언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고요. 그러니까 APM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심겨져 있는데 보통은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 지표를 수집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제 지표가 좀 이제 무거워지고 사용자가 별로 없는 시간에는 좀 가벼워지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의 저희 그 APM 에이전트 중에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자에서 볼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 레벨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사용자의 컴퓨터가 뭐 최신 컴퓨터인지 아니면 좀 오래된 컴퓨터인지에 따라서 화면이 열리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평균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페이지를 여는데 뭐 1.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유저 엑스페리언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빅데이터 구성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 데이터도 엘라스틱의 데이터 수집 솔루션으로 수집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사회 데이터까지 수집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외부 데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러프하긴 한데. 네. 네. 근데 그 엘라스틱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은 이제 아까 보신 그런 주요 애플리케이션들의 지표들을 수집하는 거고요. 아마 방금 설명드린 유저 엑스페리언스 데이터를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유저 엑스페리언스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또 요즘 또 그 서버리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펑션들 있잖아요. 이제 그 람다라던가 뭐 아니면 그 애저 펑션 같은 거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수집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더 답변을 충실히 아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다시 네네.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이메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다양한 observability 툴들이 있는데 요즘 스플링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엘라스틱만의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사실 observability라는 이 단어가 대두되기 전부터 엘라스틱은 observability를 하던 회사예요. 왜냐면은 엘라스틱은 이제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지만 엘라스틱의 그 큰 목적 중 하나는
여러 다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엘라스틱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라스틱 사용자들도 처음에는 내가 APM이 필요해서, 아니면 처음에는 뭐 매트릭 분석이 필요해서, 아니면 나는 이제 서치 엔진이 필요해서 엘라스틱을 처음 도입했다가, 엘라스틱으로 뭐 APM도 되네? 엘라스틱으로 매트릭도 되네? 이러면서 하나씩 이제 엘라스틱에 넣어보는 거죠. 엘라스틱에 넣어봤더니,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런 분석이 되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그 개발할 때 나왔던 그런 개발 로그도 넣고,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남긴 웹 로그도 넣어보고, 그리고 우리 회사 매출 데이터도 넣어보고, 그랬더니 이것을 한 군데 모았더니 이걸 같이 분석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엘라스틱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엘라스틱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잘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게 이제 엘라스틱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기술 지원 서비스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라스틱은 단순히 그 엘라스틱의 어떤 기능 하나를 내가 딱 목적하고 그것만 딱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라스틱을 도입을 하신 후에 내가 엘라스틱을 다루는 능력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엘라스틱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 회사에서 내전에는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분석을 못했는데 이런 분석이 이제 되니까 이런 사업도 새로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척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을 비즈니스 분석 도구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뭘 하든 이렇게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머신러닝으로 실시간 빅데이터를 대형화 분석을 통해 이상치를 찾고 로그 매트릭 등 이 탐색으로 분석하는 기능 관련해서 타사와 차별화되는 기능과 검색 속도 및 정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차별화된 타사와의 차별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답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사용했다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는 항상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경쟁 제품과 비교한 벤치마킹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올려놓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엘라스틱 머신러닝의 좀 강점을 몇 가지 그냥 좀 특징을 포인팅 해드리자면은, 엘라스틱 머신러닝은 이제 엘라스틱이 2016년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프릴러트라는 회사의 제품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근데 그 프릴러트라는 회사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하고 같이 이제 머신러닝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은 엘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것만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2008년부터 머신러닝을 하던 회사예요. 일반인들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도 모르던 그 시절부터. 그래서 프릴러트의 제품은 그 당시 뭐 나사에서도 사용이 됐었고, 미국 정부에서도 사용이 됐었고, 그런 곳에서 굉장히 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제품인데, 그 프릴러트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 저장소로 엘라스틱을 썼어요. 그러면서 엘라스틱과 프릴러트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이고, 그래서 엘라스틱이 프릴러트를 인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프릴러트의 그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 엘라스틱에 와서 이제 그런 어노멀리 디텍션 외에도 이렇게 뭐 카테고라이징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군집화하는 것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제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능은 이제 어느 제품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엘라스틱의 보셨던 APM이라든지 로그라든지 구석구석에마다 머신러닝을 다 집어넣는 것이 지금 저희 머신러닝 팀의 큰 도전 과제예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를 더 드려볼게요. 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엘라스틱 솔루션을 이용해서 통합적인 오브제빌리티 구성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가능하죠. 멀티 클라우드에서도 엘라스틱이 지금은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아마 근데 좀 이제 손을 좀 많이 좀 보시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 다른 클라우드와 다른 클라우드 간의 이런 통신, 이런 포트 같은 것들, 방화벽 같은 것들 이런 설정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가능은 할 겁니다. 가능은 할 거고 근데 엘라스틱에 또 그런 아키텍처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는 엘라스틱 서치를 내가 뭐 이쪽 리전에 있는 클라우드에서도 이용을 하고 이쪽 리전에 있는 클라우드에서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각각의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클러스터를 하나 또 만들고 여기서 모니터링 데이터만 가운데로 모아서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저희는 조금 더 이제 권장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성이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뭐 이걸 연동해서 같이 묶어서 서치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권해드리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권해드리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좀 끝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옵저빌리티는 안전성 엔지니어링 팀과 데브옵스 팀, 개발자 및 비즈니스 리더들 간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풀스택 옵저빌리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엘라스틱 서버 솔루션은 이런 간극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뭐 결국엔 다 똑같은 대답만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엘라스틱의 그 특징은 이런 서로 다른 팀들이 보는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의 대시보드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브옵스 팀과 뭐 다른 팀이 서로 다른 대시보드를 보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놓고 이게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물려가는지 내가 위쪽에 입력한 그 쿼리 하나가 전체 대시보드에 다 영향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상대방의 관점으로 서로 통찰력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이 많은데 질문의 내용 자체는 뭔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다 비슷한데 네네.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뭐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사용하신 그런 네.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가장 간단한 네. 답변은 한번 써보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이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 오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저희 엘라스틱에서 했던 다른 웨비나 때는 제가 채팅창에 붙어서 이제 막 답변을 열심히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또 직접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많은 청중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한 경험도 많이 있는데 그때보다 오늘이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본 현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또 출연하시면 더욱 더 잘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엘라스틱과 함께 알아보는 Observability A to G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